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7월 달쯤 되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받을 거 가져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내가 어떤 학교장을 추천받아야 되는지, 내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방송이 그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를 정말 다 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능 최저를 몇 개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다 잘하진 못하지만 몇 과목만 잘해서 힘줘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기가 참 까다로우실 텐데요. 고등학교 강연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1등급도 9등급도 모두에게 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3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 그리고 집중, 그리고 합격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보시고 고3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최소의 공부량으로 최고의 효율을 함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데 대학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 인생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 계약하고 정신없고요. 4월에는 중간고사 본다고 정신없고 5월에는 6월 모의평가 준비한다고 정신없습니다. 또 6월에는 6평 보고 원서 접수 준비해야 한다고 정신없고 7월에 기말고사 하면 후다닥 8월, 9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비록 성적은 조금 모자라지만 어떻게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들어있겠죠. 자,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고등학교에서 정해진 인원을 상급 학교, 즉 대학교에 추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때는 졸업생들, 즉 재수생, 삼수생도 가능한 학교가 있고 졸업 예정자, 즉 현역 고3 학생만 추천이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예정자, 현역 고3만 가능하고 여기 서각이, 시립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수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역 고3만 추천이 가능한 학교라면 비교적 졸업생들도 추천이 가능한 학교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덜 치열하겠죠. 또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처럼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학교가 참 많은데요. 그럼 대학별로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권 중심으로 추천 제한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이렇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보이시는 추천 학교, 이게 추천 인원은 2023 학년도 거고요. 이거는 2022 학년도 평균 경쟁률을 가지고 와본 겁니다. 전형이 바뀐 학교들이 몇몇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우리는 흔히 상위 15개 학교라고 불리는 이 대학은 건국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추천 인원을 제한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친구들은 대학 레벨은 높으나 추천이 필요 없는 건국대로 올해도 이렇게 몰렸고요. 내년에도 더 크게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률은 수능 최저의 여부, 학교의 인기도, 성장 가능성, 등급대의 학생의 분포도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하겠지만 국승세단 라인까지는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학교 생기부의 양극화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직윤 2명, 서강대 10명, 중앙대 20명 이렇게 명수로 나누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연대 5%, 고대 4%, 한양대 11%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학교가 있습니다.
추천을 두는 학교의 경우 대학 레벨이 다소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추천을 두지 않는 학교는 비교적 추천을 두는 학교보다는 대학 레벨이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는 경희대학교 먼저 볼게요. 경희대학교는 학교당 5%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교 5등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전교 7등인데 1등부터 6등까지 경희대를 쓰지 않으면 7등부터 11등이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변동, 인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니까요. 학교의 인원수를 보고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해도 되는지 미리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대는 10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뭐 1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꼭 10명만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홍익대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또한 학교에서 추천서를 한두 명에게 몰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성적과 6월,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찾는 게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추천 인원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의 수능 최저 2하5를 두고 있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제한 없고요. 한국사 교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가 높은 2하5의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대 1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 힘든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번 연도는 교과 70%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30%로 변경된다고 하고 수능 최저도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지균의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동홍숙 라인에서 홍익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홍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교과 100%로 선발하였고 추천 인원은 고등학교별 5명이었어요. 3합7의 높은 수능 최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쟁률이 약간 10대 1 근처 정도죠. 이런 경쟁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도 다르고 선호대학도 조금 다르겠지만 추천 제한이 있고 추천 제한이 없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번 연도 경쟁률도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추천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못하면 성적이 높아도 학교에서 추천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6평, 9평의 점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요번 수시에서도 많이 물어본 건데요. 자, 선생님, 추천 제한 없는 곳은 허락 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죠? 이러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갑자기 맘 바뀌어서 선생님이랑 상의도 없던 추천 제한이 없는 이런 학교를 내 맘대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추천 제한이 없는 거지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학교당 제출하는 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한 학생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 제한이 없는 거지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꼭 선생님께 선생님 나 이거 이 대학교 쓰고 싶어요 라고 반드시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진로 선택 과목 점수는 좋아요. 대학교에 유리할까요? 저는 4등급인데 진로 선택 과목 챙겨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미반영, 여기 38개 대학이 보이시죠? 미반영되는 38개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챙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 동국대는 예외입니다. 만약 내가 성적이 이 미반영하는 대학교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고3 선택 과목을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보다는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만큼 성적의 부담이 좀 덜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야 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와 없는 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교과 전형이 없는 서울대를 빼고 교과 전형 및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ABC로 나타나는 진로 선택 과목은 각 학교별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진로 선택 과목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내가 만약 교과 전형으로만 대학을 갈 거다. 근데 내가 2등급 중반에서 3등급대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엄청난 투자까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 물론 성균관대는 특목고 교과는 좀 할 수 있겠죠. 시립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등등등등 일반고 내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2등급 중반에서 3등급대 교과 학생들이 갈 대학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일 겁니다. 보면 미반영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가톨릭, 덕성, 서경, 서울여대 등등 미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반영은 하지만 A는 1등급 줄 거야, B는 2등급 줄 거야, C는 3등급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쳐주겠다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등급대라고 한다면 A만 받을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 일반 교과에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등급으로 산출되는 교과에 힘을 더 실어주고 내가 어떤 대학을 쓸지 모르지만 미반영되는 학교 혹은 중요도가 크게 높지 않은 학교들이 내 성적대에 분포되어 있다면 힘을 조금 덜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 다 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공부량은 한정적이고 나는 1등급이 아니고 이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알아봐야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 아까 전에 잠깐 동국대학교 볼까요? 동국대학교가 아까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70%에서 이 70점에서 잘 본 거 10개, 국영수 사과에서 잘 본 거 10개만 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1등급이 10개만 있으면 1등급인 거예요. 작년 기준 600점 만점에 600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1등급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 종합 30%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포함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또한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이 서류 종합평가 30%의 중요성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겉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이에요 라고 쓰여 있지만 그건 교과에서의 70%의 평가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 서류 30%에서는 평가가 되니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전형이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올해 교과 30%, 교과 종합평가 30%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교과 종합평가 30%라는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보진 않으나 세특을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를 준비하면서 종합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교과 종합 평가가 기존 경희대학교의 전형 취지도 융합적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또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이번에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30% 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전형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로 뽑고 그 다음에 추천 제한도 없고 수능 최저 있었는데 이번엔 수능 최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교과 전형처럼 보이지만 종합 전형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만 잘 받는 교과 전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라지만 세특을 잘 챙겼다
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카드가 될 수 있겠고, 성적은 높지만 생기부가 엉망이야 라고 한다면 도전해 보지 못할 카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2등급 대학생들은 생기부 이왕 잘 챙긴 거 조금 더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미리 좀 많이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교과 전형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주요 과목만 챙기면 될까요? 시간은 없고, 할 건 많고, 공부하기는 싫고, 딱 해야 될 것만 알려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좀 표가 이거 만드느라 조금 우리 팀들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는 흔히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대학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대학별마다 조금 다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톨릭대, 건국대, 그리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서강대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들은 인문이지만 과탐 점수도 반영하고 자연이지만 사탐 점수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상명대, 서울교대, 시립대겠다. 시립대 이런 대학교들은 전교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라보았을 때 인문이지만 과탐 점수도 신경 써야 되고 자연 계열이지만 사탐 점수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문 국영수사, 자연 국영수과는 경희, 국민, 서각이 등에서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이지만 과탐도 잘하고 자연이지만 사탐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전교과를 포함하거나 사과탐이 모두 반영하는 대학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하지 못해. 특정 과목 몇 과목만 정말 잘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덕성여대 여기 보면 3개 교과 각 4과목 반영 총 12과목만 명지대 여기 갔어. 상위 4과목씩만 서울여대 이렇게 12과목만 동국대 상위 10과목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선택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존재합니다.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서경대, 성신여대, 인문 이렇게 성신여대, 인문 등 한국사 점수가 타 교과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면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대학이 더 유리하겠죠. 성적표를 보고 내가 학교장 추천 및 교과 전형을 쓸 거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지금부터 찾고 어디에다가 더 힘을 주어야 하는지 판단해 보고 만약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는 한국사를 포함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과목 간의 강약 조절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겠죠. 또한 서경대와 가천대처럼 내가 잘하는 과목의 비율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크게 달라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권 대학을 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진로 선택 과목의 힘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교과 공부를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챙겨야 하는지, 고등학교 3학년 3월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사실 성적 잘 나오는 순서대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외적으로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내가 어떤 대학이 유리하고 어느 정도 대학까지는 교과를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가 남았는데요. 사실 수능 최저 준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교과 공부도 해야 되고 종합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에 자기소개서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수능 최저까지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싫어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준비했거나 맞출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수능 최저가 포함된 학교가 유리할 텐데요. 우선 내가 1등급이 아니라면 서연고, 서성한 등 상위 대학교를 지원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대학교 뺀 나머지 대학교들의 수능 최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우선 내가 두 과목 수능 최저를 준비해도 되는지 세 과목 수능 최저를 준비해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경희대, 국민대, 상명대, 서과기, 서울여대 이렇게 두 과목씩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뭐 가톨릭 간호, 고대, 인문, 서강, 서울, 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은 세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내가 교과 점수로 갈 만한 대학은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서 내가 몇 과목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5등급인데 수능 최저를 3개나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그럴 정도라면은 정시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봐야 할 부분이 탐구가 한 과목인지 두 과목인지 이런 반영인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두 과목 평균을 내는 건지 소수점은 절사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라색이 탐구 두 과목을 보는 수능 최저를 두는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전체 대학교를 바라보면 내가 몇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수능 최저 3과목 반영 대학을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 표는 빅토리가 직접 제작한 것이고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니까요. 추후 홈페이지의 입시 자료 게시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1 학년도 수시 모집 지역별 전형별 충원율입니다. 종합전형에 비해 교과전형 충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성적 조금 모자라지만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학교 레벨에 비해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된 대학은 경쟁률도 낮고 합격자 교과 성적도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원율도 많이 돌고요. 반대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경쟁률 합격선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번 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작년에 수능 최저가 있었던 대학인데 올해 전형은 그대로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진다? 그러면 합격컷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는지 없어졌는지 강화된 건지 이런 것들 함께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수능 최저의 높낮이 및 여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표를 보면서 내가 3합 6을 맞출 것인가, 3합 7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비슷한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나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탐구 두 과목인지 한 과목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 중앙대 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탐구 두 과목, 자유는 탐구 한 과목이었습니다. 또한 면접고사 시행 여부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런 수능 충족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한다면 분명 빈틈이 찾을 수 있으실 거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능 점수도 내신 점수도 비슷한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수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6월, 9월 모의평가를 최선을 다해 치러서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받은 점수보다 더 높은 대학을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위에는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쓸 텐데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는 학교 혹은 면접이 없는 학교보다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대학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수능 대박 쳤을 때 면접이나 논술을 가지 않아서 자동 탈락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교과 수능 최저도 준비한 학생들, 즉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목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시를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국어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수능 최저 두 과목을 맞추는 학생들은 영어랑 탐구 한 과목을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내가 절대 수능으로 대학 갈 생각이 없어. 난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은 두 과목 기준
영어랑 탐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만약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수시도 준비해서 내가 잘 나온 전형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국어와 수학,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보이시죠? 국어와 수학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즉 내가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가 비슷하다면 국어와 수학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내가 내신 점수는 1등급인데 수능 최저가 막 56, 56, 56이야. 이런다 라고 한다면 탐구랑 영어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나 의치한 약수야 이러시면 그냥 다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부터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몇 등급이다, 수능은 얼마나 나온다, 생기부 준비 얼마큼 해봤다, 근데 과탐이나 한국사가 9등급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내가 계열 상관없이 정교과로 했을 때 유리한지, 과탐 한국사 들어갔을 때 유리한지 파악해 보는 거죠. 자, 미래 이야기지만 6평, 9평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수능 최저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 다음 생기부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서 동국대나 경희대를 쓸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사례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극단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탐구 둘, 그리고 과탐 한국사 9등급이라고 쳐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과탐이나 한국사 혹은 전 과목으로 대학교를 반영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건대, 서강대, 가톨릭, 고대, 상명, 서울교, 요런 학교들은 우리 친구한테는 정말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여기다 받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내신도 좀 돼, 그리고 수능 점수도 2합 4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2합 4, 2합 5, 2합 6이 가능한 학교들 한번 쭉 나열해 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교과에서 어느 정도가 유리한지,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은 이미 나가리구나, 못했구나, 그럼 패스하고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대학교는 국어를 이만큼 보는구나, 수학도 이만큼 보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서 3학년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내가 어디까지 대학을 준비할 수 있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송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챙겨야 할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해 주신다면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입시 고민을 듣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